17번부터죠. 자, 역시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자, 오늘 지문에서는 답안지 제출자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61.8, 그러면 61점이라고 보시고 최고 점수 82.5. 역시 최고 점수는 상당합니다. 그럼 평균 점수가 61점이니까 평균 시험에 비해서는 좀 부드러웠다라는 것을 참고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1점이니까 오늘 이제 해설이 끝나고 난 뒤에 60점 정도 오신 분들은 기본 수준 이상으로 합격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70점 이상자는 우수 한 분, 50점 미만은 부진 한 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계 제출했습니다. 자, 17번 들어가겠습니다. 상가에 대한 셀링 포인트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셀링 포인트를 우리 한국말로는 판매 소구점 그럽니다. 이 말도 출제된 바는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이 중개활동 과정에서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셀링 포인트죠. 판매 소구점이니까 판매를 할 때 발할소, 발할구, 발하는 점을 셀링 포인트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판매 소구점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이 고객이 바라는 점이 어떤 게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자재가 고급이다, 배관이 좋다, 그죠?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면을 강조해 줍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 땅은 가격이 싸게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사놓으면 세가 잘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겠죠. 또는 온천이 발견되었다. 온천이 발견되는 게 왜 경제적일까요? 온천이 발견되면 개발할 것이다. 개발하면 결국 땅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세 번째,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을 것입니다. 뭐 법률적이니까 법자 들어가는 것, 뭐 취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이 아파트 사놓으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많죠. 자, 그래서 고객이 바라는 점이 셀링 포인트인데 성격이 다른 것은 수요 공급은 무슨 측면? 경제적. 온천의 발견, 경제적, 임료 가격 전부 경제적이죠. 자재가 좋다, 배관이 고급이다. 이거는 뭐다? 기술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5번인데 답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를 체크하셔야 되는지를 의미를 가지도록 합니다. 18번도 보기보다는 많이 틀립니다. 까칠한 문제입니다. 18번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답이 4번이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자격증을 위조하여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자, 위조했거나 말았거나 등록은 했잖아 지금 그죠? 이를 우리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다.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무등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무등록업자와 제재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인데 그럼 나머지는 다 무등록입니까? 1번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당연히 이건 뭐다? 등록 안 했으니까 무등록. 등록 신청 단계에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오늘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고 통지를 해서 교부, 게시하고 중개업무를 합니다 하는데 신청 단계에서 중개업을 했다. 그럼 아직 등록이 안 됐잖아요. 당연히 무등록입니다. 3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가 되고도 뻐적뻐적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뭐다? 무등록이죠. 등록이 취소됐으니까. 5번 중개사무실을 확보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다. 등록이 됐다 안 됐다? 당연히 안 됐으니까 무등록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19번 들어왔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서 외우고 암기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중개업을 하는 자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하면 경매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개업을 하는 자가 경매 업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도 절대적 취소 사유는요 하면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상대적 취소는요, 업무 정지는요를 정신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 매수 신청 업무에 있어서도 절대적, 상대적, 정지 사유를 다 외우고 공부한다는 건 무리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의 절대적 취소 이런 건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지만 경매업무는 거기까지 다 암기해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 중개업을 못하면 경매는 자동으로 못한다고. 이런 감각만 있으면 이거는 감각적으로 잡아내셔야 되는 거라 그죠? 중개업을 못하면 경매업무는 자동으로 취소입니다. 자, 답이 19번에 일단 5번이죠.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 업무 정지를 받았다. 자, 중개 업무를 정지받았다. 그러면 정지만 지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업무는 취소될 일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 나머지들을 봐요. 1번 중개업의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중개업의 결격 사유는 절대적 취소 사유죠. 그럼 경매는 자동 나가래요. 자동 나가래. 2번 중개업을 폐업했답니다. 그럼 경매업무 당연히 못하잖아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답니다. 자격 취소되면 중개업 날아가죠. 중개업 날아가면 자동으로 경매업 못해요. 마찬가지 4번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경매도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9번에서 경매 업무의 절대적 취소 사유,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 이런 거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죠? 감각을 자꾸 채우셔야 됩니다. 20번입니다.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이 법상의 의무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거래계약서 이거잖아요.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자 을이 있을 겁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지금 이 단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답은 많이도 이야기했죠. 1번입니다. 법정 서식의 사용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게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 답은 1번. 자, 근데 나머지들은 다 있죠.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항상 나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지만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있다. 뭔데요? 하면 거래계약서니까 그부터 갑니다. 그래서 거물의 인권은 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부터 가고 있죠. 필수 기재를 해야 된다. 당연히 거짓 기재와 이중 작성을 금지합니다. 또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 의무 있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의 서명 및 날인 의무 당연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이 1번. 그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죠? 제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황당했는가 하면,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이거 여러분한테 너무나 잘 전달했잖아요. 근데 거래계약서가 뭐지요? 하니까, 몰라, 그래요. 아, 그래서 황당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거래계약서가 뭡니까? 여러분도 황당하게 만들까봐 지금 걱정됩니다, 지금. 거래계약서가 뭡니까? 지금 개공사가 거래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매매 아니면 임대잖아요. 거의 그거밖에 없죠. 지금 현장에 나가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뭐 몰라. 뭐 매매가 많은지 임대가 많은지. 그렇지. 교환, 정려 뭐 이런 것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개공사들은 거의 다 매매 아니면 임대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가 거래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뭡니까? 이게 거래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법정 서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를 너무나 잘 알면서 임대차 계약서가 나오면 못 찾아내면 안 된다고. 거래계약서가 뭐다?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예요. 이게 법정 서식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황당스러웠는데 여기도 약간 유사하게 황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게 뭔데요? 하면 모르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오해하는 게 지금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팔았다. 중개사무소 가니까 개공사가 계약서 딱 꺼내놓고 착착착착 작성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자꾸 지금. 임대차 계약서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없어요. 법정 서식은. 그런데 계약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공장이든 토지든 아파트든 빌라든 물건이 거래가 될 줄 모르니까 폼이 되는 걸 하나 적어놓고 개공사들은 아파트면 위에다가 아파트 이렇게 적어서 쓰고 토지면 토지, 빌라면 빌라 이렇게 적어서 쓸 뿐이지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 개념을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21번 돌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참 많이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뭡니까?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암기도 됐을 거라고 보고 인이 뭘까요? 인 하면 여기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 그 뜻이에요. 계약일자,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실거래가가 제일 중요하고 조, 조건과 기한,
개공사가 있으면 개공사도 뭐 신고사항이다. 자, 그러니까 아닌 것은 몇 번? 답이 3번. 그 밖의 약정사항. 자, 여러분, 그 밖의 약정사항은 어디서 만났을까요? 요거는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예요. 우리 거래계약서가 건물의 인권은 그 기에 개조부 할 때 기가 뭐다? 기타 약정사항인데 이 기타라는 말이 한자 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이 기타라는 말을 전부 한글로 뭘로 바꿨다? 그 바크로 다 바꿔놨어요. 지금 한글화를 시킨다고. 그래서 건물의 인권은 그 해야 되는데 그 이러면 말도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래 그 기타 개조부다 이렇게 기가 뭐다? 기타 약정사항. 이 기타 약정사항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입니다. 22번 들어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답이 몇 번이죠? 3번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사의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X죠. 개공사는 무슨 책임을 집니까?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틀린 것 3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됐죠. 다 됐는데 특히 4번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업무 보정도 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개공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를 뭐라 부른다? 상취예요. 요거 중요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5번 지문도 중요합니다. 개공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의뢰인에게 있다. 그래서 입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이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3번 매수신청 대리 등과 관련된 개공사의 보수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옆에다가 참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참고니까 이 문제는 틀렸다 맞았다 연연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시험 범위는 대법원 규칙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대법원 예규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예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막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시험 범위는 대법원 규칙까지인데 수수료는 예규에 있습니다. 예규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들어갔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경매를 하나 받아주고 나면 수수료 얼마쯤 받을까? 이거 궁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아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옳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자, 답이 4번이니까 사건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그럼 뭐 20만 원 이런 것도 무조건 틀렸고. 여러분, 사건 수임료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변호사야 사무실에 가면 내가 변호사를 고용하겠습니다 하면 수임료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료를 받지 개공사들이 사건 수임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4번으로 적으시고, 이런 문제 틀렸다고 막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수는 이렇게 받습니다. 내가 1억 5천 감정가, 예를 들면 감정가 1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받아줬다. 뭐 그러면 감정가를 우리는 최저 매각가라 그러죠.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가 감정가가 나왔는데 뭐 1억 5천에 받아줬다면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1번 상담 수수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자 1억 5천으로 신청을 하는데 개공사가 신청하면 낙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신청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로서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되면 이제 낙찰이 되면 감정 가격의 1% 또는 최저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합니다. 자, 감정가 얼마지요? 요거 1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억이면 얼마? 100만 원. 최저가는 얼마죠? 똑같잖아 지금. 최저가는 1억. 그거 1.5%면 150만 원 중에서 낙찰이 되면 합의해라 이 말이에요. 개공사는 큰 거 받고 싶고 주는 사람은 작은 거 주고 싶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3번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로서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 그건 나가래 됐다 이 말입니다. 나가래 되면 얼마 받을 수 있고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실비는 얼마까지 3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23번은 가볍게 가되 하나는 알고는 갑시다. 경매 수수료에 있어서 사건 수임료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는 알고 갑시다. 24번 들어왔습니다. 금지 행위 중 그 처벌 내용이 다른 것 하나는 참 금지 행위도 많이도 합니다. 우리는 금지 행위만 들어오면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하고 정리하기를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얼마?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얼마? 3년에 2,000 이렇게 공부했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다른 학원 다니다 왔거나 무슨 수가 있으면 중퇴하고 왔거나 무슨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검증을 정리했는데 3번에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옆에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1년에 1,000 2번 탈세 등 하여 마지막 줄에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000 3번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 얼마? 1년에 1,000 4번 거짓된 은행 거짓이죠. 탁 처음에 들어오면 1년에 1,000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나갑니다. 이를 뭐라 그런다? 협조하는 행위 1년에 1,000 답은 2번 25번 들어왔습니다. 보기보다 많이 틀렸는데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이 4번입니다. 비선호 시설은 기본사항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입지 조건이 도로 이게 입지잖아요. 도로 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그 다음에 판매와 의료시설, 백화점은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시장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아파트 소개할 때 이런 말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죠. 교육시설, 초등학교는 5분 거리에 있고 이런 것들이 교육시설 5번 주차장 있음 없음 이런 것들이 다 입지고 아닌 것이 4번입니다. 26번 들어왔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 시 행정처분 절차법상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참 많이 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뭘까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이 날아갑니다. 양이 뭐죠?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거나 징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으면 취소되는데 취소하기 전에 뭐 한다? 청문을 해준다고요. 왜 그러면 취소는 팍 시켜버리면 당하는 사람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나 물어봐주는 게 청문인데 이 단어를 딱 들어보니까 청문을 안 하고 취소해도 되는 게 있어.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 받았을 때 청문할 필요 없다. 왜 없다?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정된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 받았으면 이 사람이 어디가 있죠? 교도소가 있잖아요. 교도소 가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나와보실랍니까? 취소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말도 안 된다니까 지금 거죠.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2번. 나머지는 다 청문하고 취소합니다. 27번 좀 까칠한 문제입니다. 이런 까칠한 문제도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수수료 산출 방식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답이 5번이죠. 5번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지, 이하 때문에 5천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자, 월세 곱하기 100을 할 때는 5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4번에 있잖아요. 5천만 이상이니까 5천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5천이 안 되면 얼마다? 곱하기 70이니까 미만으로 해야 돼. 아주 까칠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가는 시간입니다. 28번 들어왔습니다. 협회의 모든 의무들인데 재밌습니다. 이 문제. 자, 협회가 전부 다 지켜야 될 의무들인데 행정질서벌, 즉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에 해당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3번이에요.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참고로 공제사업에 있어서 1년 동안 거두어 들인 돈은 얼마고 이걸 물어준 돈은 얼마, 이월한 돈은 얼마다 이렇게 공시는 몇 개월 만에 해야 되죠? 3개월 만에 공시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나머지들은 협회가 전부 다 지켜야 될 의무들이긴 하지만 제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29번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29번 대법원 규칙상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들인데 그 기간 연결이 옳지 못한 것은 저쪽에 가버렸나? 여기 할까요? 자, 중개업무를 하는 자가 뭐도 할 수 있다? 경매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을 할 때 보관하는 것 3개. 첫째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거래계약서 몇 년요? 5년. 3개 보관해야 돼요. 이 중개업을 할 때 보관하는 것도 잘 나와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를 하면 2개를 더 보관해야 돼요. 경매업무 할 때. 첫째 뭐 사건 카드 얼마? 5년. 카드, 사건 카드. 그 다음 확인 설명서. 경매 물건도 확인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죠? 몇 년? 5년.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5년이라는 게 또 재밌어요. 자, 그렇게 가니까 옳지 못한 것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해야 될까요? 보관기간 없다. 30번 돌아왔습니다. 자, 30번. 개공사의 개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틀리신 분은 간첩에 가깝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야기했는가 하면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는 이건 무조건 4년 연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절대적 취소가 뭐다?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은 이거는 무조건 출제된다.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4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살짝 지금과 같은 문제죠.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다. 왜? 절대적 취소 딱 빼내면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니까. 그죠? 또 상대적 취소를 다 알고 있으면 제일 좋고, 그러면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죠?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결이 뭘까요? 결격 사유는 절취입니다. 절취.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절취입니다. 리가 뭐지요? 이중 소속은 절취. 사는요? 요거 조심합니다. 이중 등록을 한 사무소. 이중 등록 사무소는 절취. 양은요? 양도되어. 이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절취. 1년에 정지 3번 받으면 날아갑니다. 취소. 정이 뭐였죠?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고 했으면,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닌 것은 답이 몇 번? 4번. 이중으로 사무소를 설치한 개공사, 요거 상치인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자, 갑시다. 1번. 결격 사유할 때 결, 동그라미.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결. 2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사망할 때 사, 동그라미. 3번. 소공사라금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업무를 합니다. 정지할 때 정, 동그라미. 5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3번 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절취입니다. 아닌 것은 4번. 이렇게 갑니다. 31번 돌아왔습니다. 중개계약의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참 많이도 했습니다. 자, 중개계약이 이런 모습입니까?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자,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그때 중개계약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고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랍니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중개계약인데 이 중개계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 낙성계약이다. 맞죠?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사줄게 하고 계약이 성립됩니다. 청약과 성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쌍무계약에 가까운 편무계약 하면 틀려요.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하나를 사주세요 하면 반드시 사줄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쌍무계약적 성질은 아니죠.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됩니다. 그래서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이다. 틀린 것 2번. 공부합니다. 3번 불효식 계약이다. 그렇습니까?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전화로 해도 됩니다. 특수한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고. 5번 유상계약입니다. 이 중개계약은 대가를 바라고 진행됩니다. 유상계약. 자,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2번. 간략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32번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32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개공사의 의무입니다. 위반이 제재가 다른 것은, 여러분 전속 중개계약 나오면 자동으로 뭐를 기억해야 된다? 업무 정지예요. 전속 중개계약은 무조건 업무 정지인데 업무 정지 아닌 게 하나가 딱 있다니까요. 그게 뭐다? 2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7일 내로 정보 공개를 안 하면, 위반하면 이거는 상치예요. 요 상치가 하나 딱 붙어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나오면 자동으로 업무 정지.
근데 정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적 취소. 33번도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33번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랬습니다. 답이 4번이죠. 자,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 중개 대상물 된다. 이거 특별히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안 되나요? 1번 주택법상의 입주권 이렇게 들으면 무조건 안 돼요. 입주권은 안 되고 분양권은 된다 그랬잖아요. 입주권 안 되고. 근데 2번에 조심해야 돼. 또 분양권 하고 들어왔지만 안 되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는 무슨 지구라 그랬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분양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죠? 자, 무허가 건물 철거 확인서 5번의 주택 청약 예금 통장을 뭐라고 부른다? 정서라고 불러요. 이 정서는 거래하면 3년에 2천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하나 받을 권리를 준다니까요. 무허가 건물 철거 확인서, 주택 청약 예금 통장 이런 것들. 34번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서 그 부과 관청이 다른 것 하나는 이 34번도 보기보다 시험에 잘 놉니다, 여러분. 자, 부과 관청이 다른 것 하나는 누굴까요? 답은 5번. 자, 자격 취소를 받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지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나머지 1, 2, 3, 4는 전부 다 한번 봐요. 1번. 광고 표시물을 위반한 개공사, 개업공인사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줬잖아요. 그죠? 개공사하고 들으면 무조건 등록관청입니다. 시군구에서 부과합니다. 1, 2, 3, 4, 5가 전부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2번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개공사, 3번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공사, 휴업 신고하지 아니한 개공사 전부 누가 관리한다? 개공사를 관리하는 등록관청 시군구에서 부과합니다. 답은 5번. 35번 돌았습니다. 역시 개공사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지난번 유사 문제입니다. 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을 구분하는데 취급 업무 차이 있다 없다? 차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안마시슈 수업을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돼. 차이 있다. 분사무소 설치 차이 있다. 업무 보정 설정액 차이 있다. 결격 사유 차이 있다. 질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자, 법인의 결격 사유는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내로 해소하여야 한다. 이런 거 있죠. 개업공사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 그 결격 사유에도 차이는 있다. 그럼 차이 없는 게 5번 중개대상물. 자, 법인은 토지만 해라. 공인사는 아파트만 해라. 그런 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동일합니다. 아닌 것은 5번. 36번 돌았습니다. 자, 개공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반드시 현장에 가서만 알아봐야 될 거, 아닌 거, 이런 말이잖아, 그죠? 답이 3번이죠. 임야의 경계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장 가야 됩니까? 1번 방향. 그죠? 방향 안 가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비선호시설,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없다, 현장 조사합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내역, 실제 이용 내역 안 가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실제 이용상. 그 다음 미공시된 중요시설물. 공시가 돼 있지 않은 중요시설물이니까 당연히 현장 가야 됩니다. 37번 돌았습니다. 자, 경기도 안양에 소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랍니다. 내에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한국인 이열순이 매도하고 미국인 스미스가 매수합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이거는 토지취득법에 적용되죠, 지금. 그죠? 자, 매수를 하는데 거래계약을 개공사 갑이 중개하고자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밖에 없죠. 개공사 갑은 매매계약이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안양시장에게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체결일로부터 60일. 자, 5번이 답이면 틀린 거 수정해 봅시다. 1번 매도인 이열순과 매수인 스미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거 무조건 X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무조건 허가 받고 거래해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무효예요. 무효일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의 벌금형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었죠. 계약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할 수는 있다. 그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하고, 2번도 틀립니까? 이열순과 미국인 스미스가 공동으로 매매계약 체결로 30일 내로 안양시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 일단 30일도 틀렸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개공사가 개입돼 있다, 안 돼 있다. 개공사 갑이 개입돼 있죠. 개입됐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X. 3번 미국인 스미스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로, 이것도 틀렸고 60일이죠. 매매계약일로부터. 또 외국인 토지법상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틀렸습니다. 4번 개공사 갑은 아무런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X다, 그죠?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가 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 첨부하지 않는 서류는 답은 4번입니다. 거래계약서. 근데 요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는 개념하지 말고 여러분들 일단 다 맞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는데 안 그래도 점수도 안 나오는데 막 잘 됐다 이래가지고 전부 복수 정답을 해서 다 맞다로 해놓으시도 바로 됩니다. 근데 공부는 할 건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38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 첨부하지 않는 서류, 답이 4번입니다. 거래계약서.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거래를 체결하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들어가지 않는 서류 하면 답이 거래계약서입니다. 허가를 받고 거래계약서, 1억에 샀게, 2억에 샀게를 작성하는 거예요. 일단 답은 4번으로 잡아 놓으시고. 자, 다시 묻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계약부터 합니까? 허가부터 받아야 됩니까? 허가부터 받아야 돼. 허가부터. 됐죠? 첨부하지 않는 소리는 4번으로 하시고, 크게 다른 내용들은 의미 없이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 있다.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걸 자꾸 들고 와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좀 질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문제 있습니다. 오타가 좀 발생했고 그렇습니다. 39번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잘해야 됩니다. 39번, 40번 문제. 자, 다음 등기 중 경매의 매각으로도 말소되지 않을 수 있는 등기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말소되지 않는 등기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인수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삭제되는 권리, 소멸되는 거, 항상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제 암기도 돼 있겠지만 삭제되는 권리가 뭐지요?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 담보, 가등기 항상 삭제됩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경매, 개시 등기도 항상 삭제된다. 삭제된다라는 말은 안전한 권리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인수되는 권리 참 많이 했어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뭐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 자, 항상 삭제와 인수가 일어나면 나머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남는 게 있다면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뭐라고요? 앞서면 인수. 자, 이 말을 10번만 읽으면 뒤쓰면 자동으로 뭐가 들어간다? 삭제. 이건 저절로 들어갑니다. 뒤쓰면 삭제. 자, 그리고 마지막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 이놈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놈은 뭐 한다? 인수된다. 인수되는 놈은 위험한 놈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많이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암기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9번 한번 가봅시다. 경매 개시 등기 여기 있습니까? 경매 개시 등기 옆에다가 삭제, 삭 적어놓습니다. 삭. 지금 인수되는 거 찾아야 돼요. 신청 채권자인 건저당권 들어오면 무조건 뭐? 삭제, 삭.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담보가등기. 막 후순위고 선순위고 따지지 말고 담보가등기 암기되어 있으면 무조건 뭐? 삭제, 삭. 저당권 등기보다 후순위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이 뭔데요? 이런 거 묻지 말라니까요. 앞서면 뭐? 인수.
뒤에 있다 그랬죠, 지금. 뒤 쓰면 뭐? 삭제. 답이 5번.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 이게 최근의 판례로서 최선순위 등기일 때는 인수됩니다. 그리고 하나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그죠?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압류는 일단은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가압류는 무조건 삭제인데 딱 시험용으로 알아야 되죠.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수된다. 이 소토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아파트의 소유자가 갑이었습니다. 여기 1번에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갑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들어왔고 2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뭐 3번도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할 때 3번 저당권자가 돈을 안 갚아주니까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가압류는 삭제돼야 되는 권리잖아요. 근데 원래 삭제되는데 가압류니까 지금 가짜로 압류돼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그럼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거를 삭제 인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나면 나머지들은 다 삭제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 받았어요. 을이. 근데 여기에 1번의 가압류는 그대로 아직 남아있다고. 누구를 대상으로? 전 소유자, 갑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가 남아있다고. 그죠? 근데 이런 물건이 다시 저당이 설정되거나 해서 다시 재경매가 처분될 때 이 가압류는 뭐 한다? 인수되는 권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경매가 진행됐던 물건 다시 경매에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 하면 이게 상가라고 칩시다. 상가를 누가 낙찰받았다? 을이 낙찰받았어요. 왜 받았다? 이 상가를 분양하고 나면 낙찰 금액보다 훨씬 좋을 거야 하고 대출도 막 안고 경매를 받았습니다. 근데 낙찰은 잘 받았는데 분양이 하나도 안 되네. 그러면 또 바로 대출자가 바로 뭐 또 들어간다? 경매 신청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경매가 이렇게 진행되는, 복수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때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는 뭐 한다? 인수된다. 이거 별도로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도움되겠다. 그렇죠?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40번 마무리 문제죠.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한 업무로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이 40번 문제 중요합니다. 아주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로서 매수신청 대리를 해줄 수 있는 업무가 어디까지냐? 지금 이 문제거든, 그죠? 이거 공부할 때 이거 막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한번 봐요. 자, 이 부동산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감정가가 1억입니다. 라고 잡으면 이를 우리는 최저 매각가라 그럽니다.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의 성질이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좋으니까 앞에 있던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1억 5천에 사주세요 하는 것을 우리는 매수 신청한다 그래요. 매수 신청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간다? 보증금 들어가야 돼요. 얼마? 최저 매각가의 10% 1,000만 원 들어가겠죠. 자, 경매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신청해 줄 수 있는 업무에는 첫 번째, 보증금 제출할 수 있다. 지금 이게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업무의 첫 번째예요. 근데 이래 적지만 당근이에요, 당근. 보증금을 제출 못하면 경매를 받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그죠? 그럼 보증금 제출할 수 있다. 또 저기도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공사가 1,000만 원 갖다 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죠. 지금 이 물건을 누가 사고 싶어 하지요? 개공사가 사고 싶다. 의뢰인이 사고 싶다. 의뢰인이 사고 싶으니까 의뢰인을 대신해서 보증금 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개공사가 죄가 많아가지고 돈 1,000만 원씩 들고 다니면서 뭐 매수 신청해 주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보증금 제출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입찰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어야 경매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라, 그죠?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네 번째부터 하면, 자, 우리는 1억 5천에 매수 신청을 했는데 누군가 1억 6천에 산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이 사람도 보증금은 1,000만 원 냈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적어냈다고요? 1억 5천에 적어냈어. 근데 누군가는 1억 6천에 적어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나가래 되었다. 그죠? 나가래 됩니다. 그럼 나가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래 되면 네 번째, 보증금 받고 집에 가면 돼. 그 보증금 반환하는 행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고. 또는 미련이 남았으면 뭐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할 수는 있다. 지금 7개 중에 4가지는 이거 경매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첫째 뭐? 보증금 제출할 수 있다. 입찰표 작성 제출을 해줄 수 있고 나가게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해도 되고 미련 없으면 보증금 받아 나가도 되고 그죠? 그 다음 5번째, 6번째가 2가지 우선 매수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임차인 우선 매수 행위 해줄 수 있다.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거 7번. 이 5번과 6번의 행위를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게 매수 신청 대리를 해줄 수 있는 범위 7가지입니다.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얇게 공부하는 시는 분은 이렇게도 공부한다 그랬죠.
보임차보 공임포 뭐 좋다 그래라도 기억하든지 그죠? 보임차보 공임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가지를 도저히 나는 막 무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 2가지를 한번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대금 납부는 누가 해야 되지요?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또는 뭐 잘 나오는 거 인도 명도 대리를 해줄 수 있다. 이거 무조건 X입니다. 인도 명도도 누가 해야 된다? 당사자들이 해야 돼요. 당사자들이. 자 그러니까 40번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매각 대금 납부를 대리해 줄 수는 없다. 그 옆에다 하나 더 적어놔요. 대금 납부 옆에 인도 명도 소송 X.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는다면 배당 요구도 개공사가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보임차보 공인포 말고는 다 틀려요. 하여튼 배당 요구할 수 있다 하면 X. 동그라미 해봅시다. 1번 공유자 우선 매수 공 동그라미 입찰표 작성 제출 입 동그라미 4번 차순위 매수신고 차 동그라미 5번 임차인 우선 매수 임 보임차보 공임포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채점 한번 해보시고 아까 잠깐 통계는 불러드렸죠. 최고 점수가 82.5 82.5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치주시기 바랍니다. 82.5 평균 점수 61.8 그렇습니다. 자, 오늘 통했고 자 오늘은 그래도 문제가 비교적 단락해서 간단해서 여러분 시간도 많이 아끼고 빠르던 그랬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 응시 번호란 앞에다가 꼭 점수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몇 회 문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시고 점수가 못한 사람은 암호로 적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암호로. 그래서 자 다음 주 4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